이번 시간에는요,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여자들의 특징과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남자친구가 없는지 추측이 가능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의외로 남자친구가 왜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뛰어난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여자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너무 높은 눈. 본인 스스로 눈이 높으면서도 자신이 눈이 높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개팅 제안을 하기 위해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 라고 물으면 난 별로 인물이나 특별히 따지는 건 없어. 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난 잘생긴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해. 꽃미남 이런 거 됐어. 얼굴 안 따지고 그냥 키나 나보다 좀 컸으면 좋겠고 몸은 운동 좀 해서 건강하면 좋겠고 성격은 무난하고 착하면 좋겠고 무엇보다 나만 좋아해주는 남자 그런 남자면 좋지 뭐. 그리고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길어집니다. 얼굴이나 재산을 1순위로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눈이 낮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게 더 쉽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대상을 찾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동심.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정말 멋지죠. 눈부신 외모에 빵빵한 능력, 그러면서 절대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여자 주인공에 올인하는 순정까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남자는 눈을 딱 감고 싶어지는 그런 외모와 빈곤한 능력, 그리고 다른 여자도 넘보는 껄떡새 같은 기질, 그리고 술값은 안 아까워하면서도 여자에게 쓰는 돈은 끊임없이 계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라마랑 현실은 너무 다르죠. 이걸 다 알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아는 동화책 속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왕자님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가지고 흑기사 역할을 해주고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해주면서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벤츠 탄 남자를 꼬시고 싶으면 티코라도 있어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신데렐라처럼 되고 싶다면 마치 자신이 신데렐라 공주인 것처럼 사기치는 기술이라도 있어서 왕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남자는 당연히 자신에게 맞춰서 최고의 매너를 선보여야 한다는 공주병. 남자를 만날 때 상대방이 마치 나를 공주처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의 범절을 넘어서 여자를 배려하는 제스처라든가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매너, 약속 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 매너, 식당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매너, 길에서 여자를 안쪽에 두고 걷는 매너, 누군가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매너 등 많은 부분에서 남자가 자신이 원하는 매너의 수준을 구사해주기 바라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어떻게 공주처럼 받드는지를 보고 하나씩 감점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매너 있게를 넘어서 극진하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다 보면 정작 본인은 남자분에게 매너를 잃어버린 채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에게는 당연하게 보여줘야 하는 매너가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만큼 예의 바른 숙녀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주니처럼 거만하게 구는 것이죠. 어떤 남자도 자신이 늘 공주처럼 챙겨야 하는 여성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기 때문이죠. 막상 그 앞에서는 매너 있게 한다 해도 집에 돌아가서는 정말 재수없는 공주병이라면서 험담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외모는 현대인데 생각은 조선시대. 평소에는 남녀 평등에 대해 중요시 여겨서 남성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월한 조건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운동가처럼 평등을 주장하며 불평은 늘어놓다가도 애인이 될 남자에게는 조선시대의 가치관으로 남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라면 저래야 한다 와 같이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 남자는 여자가 삐질 때 무조건 먼저 풀어줘야 하고 남자가 항상 데려다 줘야 하고 돈을 먼저 쓰는 게 남자고 이런 것들. 반면에 요즘 시대의 맞벌이로 인해 돈은 같이 벌지만 여자니까 살림은 네가 하고 엄마니까 애도 네가 키우고 하는 식으로 남자들이 말하면 또 그런 여성상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서
분노하는 여성분들도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역으로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선시대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요구하는 여성을 만나면 분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를 부담스럽게 하는 난해한 패션. 여성분들도 남성의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남성분들도 같이 다니기는 좀 창피하게 느껴지는, 남성분들에게도 싫어하는 여성 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 나름 패션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남성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은 패션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어울리지 않은 스타일을 고집하는 모습은 남성분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남성분들은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도 이런 여성분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유행만 지나치게 따르는 낭비병 있는 여자로 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도도함과 차가움으로 중무장한 얼음공주. 남성분들이 다가가기에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얼음공주 같은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냉소적인 표정으로 톡톡 쏘고 딱딱한 단답형 대답만 일관한다면 남자분들은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성분도 남자분과 있는 시간이 좀 긴장이 되고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 한번 튕겨보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성과의 대화를 재미있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하는 것은 꼭 그 여성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하거나 자신의 이미지와 매너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남성분이 그저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차갑게 하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여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나친 신중함. 여성과 남성의 몸 구조와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어요. 남성은 동시에 여러 여성을 거느릴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은 임신과 육아에 따른 제약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남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중함이 과도해지면 결국엔 자신에게 딱 맞는 파트너를 찾다가 아예 연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에 너무 완벽한 파트너만 찾다 보면 현실적으로 연애조차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성교제를 통해 실제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파트너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관계를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관계의 시작부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면 소중한 경험의 시작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양보도 해보면서 꼭 완벽한 결혼을 위한 연애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교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원하면서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어떤 사람이라도 힘든 순간입니다. 그래도 희소식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연애를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연애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여자들의 특징과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